김혁철은 그래서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총살이 된 걸까요? 지금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CNN이 김혁철에 대해서 살아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CNN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얼마 전에 국내 한 매체에서 김혁철이 하노이 빈손회담에 대한 책임, 경질설로 비행장에서 총살을 당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CNN이 지금 이렇게 보도했어요. 김혁철은 구금 상태에 있으나 살아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규결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아직 그의 운명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추후 중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CNN이 보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홍천 의원님. 네. 예전에 국정원에 계셨잖아요. 네. 김혁철이 지금 그래서 총살된 겁니까? 아니면 뭐 진짜 구금돼서 조사되고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저도 뭐 명확히 알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김혁철이 총살이 만약에 됐으면 예. 저거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엄청 큰 이슈죠. 예. 이런 정도의 큰 이슈는 크로스 체크가 될 거예요. 북한 내부에서. 근데 크로스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섣불리 총살됐다고 보도를 한 것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특히 그 김영철에 대해서 또 숙청됐다고 그랬나요? 예. 그런데 그 연 이틀 저 김정은이 참석한 그 행사에 뭐 조금 멀긴 했지만 어쨌든 제일 앞줄에 앉아 있었거든요. 김영철은 모습을 드러냈고. 네네. 그러니까 김혁철 같이 숙청됐거나 총살됐다라고 했는데 김영철 숙청됐다고 하는 김영철에 대해서 그 앉은 자리가 보면은 그 제일 고위직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숙청된 사람이 아무리 나중에 쇼를 하더라도 그런 자리까지는 앉힐 수가 없다는 게 맞는 판단일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혁철에 대해서도 총살된 거는 좀 섣부른 보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아직까지 김현 박사님, 네. 어제 김여정의 모습까지 드러났어요. 김영철, 김여정의 모습은 드러났는데 지금 총살됐다는 김혁철, CNN은 뭐 구금 상태에서 조사 중이다 했는데 그의 이름이나 그의 사진이 아직까지 한 장도 북한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미국 상원의원 정보당국으로부터 비공개로 보고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혁철이 총살됐느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큰 관심이기도 합니다. 현재 CNN의 보도 같은 경우도 이 북한에 관련된 소식통에 관련된 보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김혁철이 실제로 총살 등의 처형을 당했을지 여부는 아직은 확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CNN이 취재한 그 취재원이 김혁철이 총살되기 직전까지 구금 상태에 있었던 상황까지를 봤다는 거죠. 봤다는 걸 수도 있고 그 네. 이후에 총살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이 비행장에서 처형됐다라고 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인권적인 측면에서 수차례 문제를 벌여왔던 점들을 우리가 미뤄 짐작했을 때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미국과의 협상이 나서기보다는 협상 결렬 이후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인데요. 오늘자 동아일보 제가 하나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오늘자의 논설위원이 파워 인터뷰를 실었던 이 기사인데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을 구출했던 경우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김동철 박사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함께 손을 흔들면서 영웅이라고 시켜세웠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전격적인 인터뷰에 따르면 오토 원비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알죠. 예, 미국인 대학생으로 북한에 끌려가서 결국은 북한에 본인이 가서 억류되고 고문 등으로 인해서 추후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물고문 등에 대한 내용들을 본인이 목격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북한의 노동교화소에 끌려가서 본인이 겪었던 참혹한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하는 내용들이 오늘 동아일보 논설위원회 인터뷰에 적나라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러했던 북한의 인권적인 실태와 측면들을 바라보건대 아주 만약 조선일보가 북한의 소식통을 통해서 인용했던 것처럼 김혁철이 미국과의 협상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선 처형을 당했다고 한다면 현대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집단 숙청설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김영철에 대해서 지금
다시 복귀를 했지만 노역형에 처해졌다. 그런데 하노이 벌써 노딜 이후 지금까지 뭐 몇 달,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노역형에 처해졌다가 지금 다시 복귀를 했다라는 설도 나오고 있고 그 근거로 오늘 조선일보가 사진을 좀 분석을 했는데 예전에 김영철의 어떤 그 환한 인상과 그다음에 최근에 등장했던 김영철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이 좀 수척해져 있는 모습을 지금 근거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김영철은 총살이 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영철의 모습은 북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어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북한의 의도가 궁금한 거예요. 예. 참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참 북한이라는 사회는 정말 이상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회담 잘못했다 그러면 직위해제 정도가 가장 큰 거겠죠. 어떻게 노역, 총살, 정치범 수용소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김정은 정권인데요. 어쨌든 지금 김영철에 대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본인이 지금 뭐 벌을 주고 싶어도 아마 총살이나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권한은 없어도 어느 정도 전면에 얼굴 마담 정도로는 이렇게 활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하노이 회담 때 그 협상을 이끌었고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 북한 사회에 이롭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 회담 실무 대표자진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텐데 이른바 그 매파 비둘기파 할 때 그 비둘기파들. 그렇죠. 그 비둘기파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하노이까지 데리고 가서 트럼프하고 앉혔는데 그 회담 이후에 그러면은 북한의 상황이 좋아졌어야 되는데 더 악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정말 파면 정도, 뭐 직위해제 정도면 될 일을 가지고 저렇게 뭐 처형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이 처형을 시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비둘기파가 필요합니다. 매파만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매파 비둘기파를 전면에 내세웠다, 뒤로 뺐다 이렇게 하면서 적절하게 북미 대화를 진행해 갈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처형설까지는 좀 과도한 것 같고 예. 대신에 지난 회담의 결렬 책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여러 차례 탐험만 더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징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강조 사항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이요. 북한이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몇백 킬로씩 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나서 잔해물들이 서해 바다에 떨어져서 우리 군이 이걸 입수를 해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이걸 분석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왜요? 거기에 절연 테이프, 철사, 심지어 로켓의 용접 부분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서방에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조약하게 얽히설키 정확하게 날아간다는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연구원들을 불러서 이거 가지고 하늘로 띄우면 몇 킬로 정도 날릴 수 있을 것 같냐. 그랬더니 연구원들이 저희는 1킬로도 못 날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조악한 걸 가지고 200킬로, 300킬로를 어떻게 날리냐. 잘못하면 저렇게 처형하고 수청해버리니까 그런 힘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무서워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전제 왕조 시대도 아니고 참 있기 힘든 사회가 바로 북한 사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로 보지 말고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두 귀 쫑긋 세우고 바라봐야 되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정은이 이번에는 집단 체조를 관람한 직후에 집단 체조원들에게도 또 질책을 했습니다. 요즘 계속 짜증 부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경야는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는 공연이 끝난 후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창조 성원들을 부르시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지적하시며 그들의 그릇된 창작, 창조 기풍, 무책임한 일본세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요즘 계속 화가 난 게 여기저기 좀 불만이 많아 보여요. 김정은에 관련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